지금 시간이 2019년 2월 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설 연휴 전날이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음, 월봉을 볼게요. 예, 월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월봉이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아, 보세요. 저항은 여기 있고 지지는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2020선에서 2220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200포인트 정도 돼요. 2월 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예, 이 정도예요. 200포인트. 그래서 답이 없어요. 매수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매도하기에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2월 달의 흐름은 1월 달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차라리 덜 올랐으면 지금보다 훨씬 조금 덜 올랐으면 시가 월봉의 지난달 시가 정도에서는 공략해 볼 만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없어요. 시가에도 지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마 월봉을 활용한 거래 전략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주봉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랑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게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예. 음, 코스피 200 지수는 보시면 이번 달에 0이에요, 0. 고가가 0이기 때문에 예, 상승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고가 투자 심도는 올라가고 저가 투자 심도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는 예, 정말 거지 같은 구조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매수는 안 되고 매도는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긴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피는 전고를 넘지 않으면 매도의 구조가 성립이 돼요. 2018년도 10월, 2018년도 10월 달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전고를 안 넘었거든요. 잘 보세요. 2018년도 9월의 고가는 2356.6이에요. 근데 2018년 10월 1일의 고가, 아니, 2018년 10월 달의 고가는 2352.11이거든요. 예, 딱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돼요. 이 4포인트를 못 넘어서, 예, 이 15%짜리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전고를 넘어야 돼요. 일단 크게 안 떨어지려면 무조건 전고를 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고를 넘어야 안전해. 이게 전고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어, 밑에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유리한 건 주봉 하나예요. 주봉 하나고 일봉은 여기서 하락 한 번만 오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주봉이 잘 버텨줄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난달의 고점이 2222.8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고 떨어져야 돼요. 넘고. 이걸 넘고 떨어져야 그러면 어디냐? 고가 2136, 74, 64 이거래요. 2130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잘하면 막아줄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고점을 넘고 떨어지면 2136선 정도가 잘하면 방어선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 2136선도 애매한 거죠. 그럼 그 다음은 2022가 되는 거예요. 월봉만 가정했을 때. 주봉은 계속 지지가 있어요. 주봉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시면 돼요. 주봉 단위로는. 근데 이제 월봉 단위로 봤을 때는 전고를 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고를 넘는 의미가 월봉에도 있지만 일봉에도 있어요. 어제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 이게 투자 심리도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무조건 내려오려면 전고를 넘고 내려와야 돼요. 전고를. 그러니까 2222.88을 넘고 내려와야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못 넘고 내려오면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거예요. 월봉상 매수가는 2023 정도입니다. 2023 정도. 그러니까 1월 달에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면 잘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월봉 거래는 글렀다. 그렇죠? 그럼 이제 주봉만 따라다녀야 돼요. 외바닥으로 오를 수 있게 주봉만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할지. 제가 인버스 2X를 사고 그 다음에 콜을 들고 있는데 인버스 2X를 산 거는 어제의 고점을 못 넘을까봐 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 2X를 샀던 이유는 어제의 고점을 못 넘을까봐예요. 어제의 고점을 못 넘는다면 일봉은 거의 하락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월봉에 있는 그 전고점을 못 넘는 행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2137 이거를 이렇게 따지면 좀 어려운데 200으로 볼게요. 200으로 보면 200으로 봤을 때 여기에요. 여기 277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11월 달의 고가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폭만 몇이냐면 12예요. 10, 아니다. 지금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정도죠. 그러니까 어제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 예상되는 조정폭은 10포인트 정도인 거죠. 그럼 10포인트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대략 한 4%? 4% 안팎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달에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정이 온다면 저 정도지 않을까. 그러면 4% 정도 하락이 온다면 인버스는 8%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8%면은 1000만 원 넣었으니까 한 80만 원 안팎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저 정도 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반대로 콜을 산 건 어제의 고점을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의 위치가 어제의 고점보다 높은 데 있어요. 월봉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고점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전고점을 넘게 되면 사실은 인버스는 손실이 날 거고, 전고점이 넘는 순간부터는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항이 그렇게 강한 저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버스는 계속 손실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넘었을 때에 대한 보험으로 콜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콜이 만약에 전고점을 넘으면 어쨌든 더블은 나거든요. 더블 정도 나는데 한번 주식으로 볼까요? 주식으로 봤을 때 인버스의 어제 저가는 6,715원이에요. 6,715원. 그러면 어제 저가를 깬다고 가정하고 6,825원에 샀는데, 예, 6,825원에 샀는데 6,715원이면 주당 110원이 손실이에요. 근데 제가 1,466주를 샀거든요. 그러면 16만 1,260원이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고점을 넘어가면 인버스 손실은 16만 1,260원이 되는데, 콜의 스피드가 붙으면 이거면 50%만 수익 나도 되거든요. 콜이 50%만 수익이 나도 이 돈을 메꿔요. 그러니까 이제 배팅을 해놓은 거죠. 어제의 고점을 넘으면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콜이랑 인버스랑 같이 청산해 버리면 되고요. 생각이 틀렸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봤는데 지난달에 고점을 못 넘었어. 그러면 277로 갈 테니까, 그러면 콜은 휴지가 될 거고요. 휴지가 될 거니까 그냥 휴지가 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어차피 휴지인데. 대신 인버스는 원하는 만큼의 위치까지 가겠죠. 근데 전고점을 못 넘고 내려가는 경우에 만약에 하락세가 붙으면 277이 아니라 지지가 훨씬 더 밑에 있잖아요. 지지가 260에도 있기 때문에 잘못 밀리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구조예요. 구조상으로. 260까지 내려가면은 어우, 끔찍하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고, 문제는 계속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외바닥 형태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외바닥 형태로 상승을 할 거면 어제 고점은 넘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고점은 넘어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의 고점을 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외바닥 상승의 구조라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어제 고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적정한 상황을 봐서 인버스하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콜도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가 참 난감해요. 이게 그냥 외바닥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추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옵션 하부로만 보면 오늘 개인은 양매수하고 있고요. 아니다. 양매수가 아니라 양매수 비슷한데 하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품매도 치고 콜매수하고 있으니까 상방이고요. 외국인은 콜매수하면서 품매도 쳐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도 오늘은 상방이에요. 이게 누적이 재밌는데
누적이 답이 없어요. 기관은 뭐 완전히 하방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은 상방으로 되어 있고 개인도 상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그냥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는 기관이 손실을 보는 구조라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얘네들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지.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일봉의 정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예, 일봉의 정고점이 넘는 순간이 오면 어쨌든 상승하려는 의도도 예, 다분히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외바닥 상승일 때가 제일 문제예요. 예, 이게 외바닥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의 손 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의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부정의 흐름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지켜보시죠. 예, 감사합니다.